자,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도 이제 즐겁게 시작해 봅시다. 우리 지금 하는 게 인문 강의예요. 여기서 하시는 이제 주된 내용이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자, 법은 다 뭐가 잡혀 있다 그랬냐면 체계가 잡혀 있다 그랬어요. 이 체계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순서, 그걸 목차. 이 목차 중에서 시험에 잘 나오는 중요한 부분 있죠. 시험에 자주 나오는 중요한 부분을 논점. 이렇게 공부를 해야지 뭘 할 수 있다. 예, 합격. 그렇죠. 양을 줄일 수 있다. 양을 줄이는 방법이 요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우리가 민총하고 있어요. 자, 민법 총칙에서 우리 시험 범위가 뭐라 그랬죠? 법률행위. 그렇죠? 법률행위 매매계약이에요. 자, 법률행위 중에서 다시 뭐 한다 그랬죠? 효력요건. 성립요건은 이미 성립된 걸 전제로 하니까 효력요건을 한다. 효력요건을 갖춘 걸 하는 거예요? 갖추지 못한 걸 하는 거예요? 갖추지 못한 거. 그렇죠? 갖추지 못해서 뭐가 되는 거? 무효 아니면 취소할 수 있는 경우요. 여러분 총칙에서 하는 건 이거 하시는 거야. 민총에서 법률행위 하시고 그중에서 효력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무효 아니면 취소할 수 있는 경우를 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성립요건, 여기 효력요건에서 제일 첫 번째가 당사자죠. 이제 이거 하면서 뭐 하는 거냐면 용어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당사자가 누구다? 당사자는 법률행위 하는 사람이다. 매매계약 하는 사람, 매도인, 매수인. 법률행위 하는 사람이다. 자, 법률행위 했더니 요건에 해당해서 뭐가 발생한다?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 그래서 법률 효과가 귀속되는 사람도 누구예요? 당사자예요. 법률행위 하는 사람, 법률 효과가 귀속되는 사람. 법의 원칙은요. 법률행위 한 사람한테 법률 효과가 귀속되는 거죠. 매도인한테 뭐가 귀속돼요? 세금 지급 청구권. 매수인한테 재산권 이전 청구권. 이 원칙이잖아요. 원칙이 있으면 예외가 있다. 그 예외가 뭐냐면 대리요. 자, 대리는 법률행위를 누가 해요? 대리인이 해요. 그렇죠? 대리는 법률행위를 대리인이 한다. 누구하고 해요? 맞은편에 있는 사람? 상대방하고 해요. 근데 효과는 누구한테 귀속돼요? 본인한테 귀속된다. 이거 왜 하는 거냐면요. 그래서 대리는 당사자다 아니다. 대리는 당사자다. 그렇죠? 여기 써져 있네. 당사자. 그래서 대리인. 상대방은 당사자다 아니다. 당사자다. 그렇죠? 본인은 당사자다 아니다. 당사자죠. 본인도 당사자, 대리인도 당사자, 상대방도 당사자. 당사자 이외의 사람이 누구라고요? 제3자. 이러면서 용어하시는 거예요. 당사자 이외의 사람을 제3자라고 한다. 여기서 이제 대리가 이런 거구나. 두 번째 이제 갑시다. 두 번째가 목적이었죠. 목적은 뭐 하려고 얘네들이 이 법률행위 했느냐. 우리 법률행위가 뭐예요? 매매계약이요. 그렇죠? 그럼 매매계약의 목적은 뭐예요? 매매계약의 목적은 매매예요. 그렇죠? 매매계약의 목적은 매매요. 얘기 안 하면 매매한다 그랬어요. 자, 매매계약은 뭐 하는 거예요? 매도, 매수하는 거다. 매매계약은 매도 재산권 이전해 준다고 약속했고 매수 대금 지급해 준다고 약속했다. 이 재산권 이전해 주는 거 대금 지급해 주는 게 어때야 된다. 이게 이제 목차라는 거예요. 1번 확정돼야 되고 2번 가능해야 되고 3번 적법해야 되고 4번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자 1번 확정돼야 되고 2번 가능해야 되고 3번 적법해야 되고 4번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뭐 하는 거죠? 지난주 복습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왜 복습할까요? 그렇죠. 예. 저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어요. 일주일 전에 공부한 건 기억나지 않는다. 그걸 어떻게 기억을 해? 그렇죠? 그러니까 복습하시는 거야. 지금은 제가 복습을 해드릴 수 있어. 지금은 해드릴 수 있는데 1, 2월 달 가면 이제 진도를 팍 나가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 근데 여러분들이 복습하라 하면 여러분들 뭐 하죠? 여러분들 복습하세요. 그럼 뭐 하죠? 제일 대부분이 하시는 분들이 이제 뭐 하냐면 기본서 읽어요. 책, 기본서 읽어야 된다. 기본서 읽거든. 근데 기본서가 분량이 많잖아요. 읽었어요. 어떤 느낌이 들어요? 잘 모르겠어요. 읽기는 읽었는데 워낙 무슨 얘기가 많이 써져 있어서 뭘 했는지 잘 몰라요. 이게 비슷해. 영화 보는 거하고 비슷해. 영화 보는 거. 요즘 그 인기 있는 영화가 내부자들이래요. 뭐 조승우하고 이병헌 나오는 거 다 영화를 봐요. 그럼 어떤 느낌이 있어요? 그냥 재밌구나. 그냥 그거예요. 그리고 스토리가 생각나요, 안 나요? 안 나요. 스토리 잘 생각 안 나. 그 생각나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야. 응? 근데 이제 영화 보기 전에 왜 팜플렛 있잖아요. 팜플렛 보면 거기 무슨 뭐 스토리 좀 나오고 하잖아. 그거 미리 읽고 본 사람은 조금 기억이 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복습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일일 정리라 그래서 이게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작년에는 다른 학원에서는 제가 프린트로 나갔는데 프린트로 나가면 그게 안 좋아. 뭐가 안 좋냐면 이게 쪼가리 나니까 잘 파일링을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묶어서 한꺼번에 줄 거예요. 그것도 공짜로. 공짜로 다. 다 공짜로 줄 거니까. 다른 학원은 팔아요. 다른 학원에서는 팔아. 근데 우리 학원은 내가 원장인데, 그렇죠? 내가 민법 선생님인데 그런 거 못 주겠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공부만 열심히 하세요. 복습만. 지금은 내가 해주는데 1월 달부터는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확정되고 가능하고 적법하고 사회적 타당성이 있으면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그렇죠? 확정되지 않고 가능하지 않고 적법하지 않고 사회적 타당성이 없으면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 아주 간단해요. 왜냐하면 효력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무효 아니면 취소잖아요. 그렇죠? 취소는 뭐예요? 취소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죠. 그래서 뭐예요? 형성권이요.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 형성권이니까. 그래서 아무나 한다 못한다. 아무나 못한다. 취소권자만 할 수 있다. 취소권자 누구예요? 제한 능력자, 착오, 사기 강박. 딱 세 개잖아요. 그럼 그거 빼놓고 나머지는 다 뭐예요? 무효예요.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것 빼고 나머지는 다 무효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확정되지 않고 가능하지 않고 적법하지 않고 사회적 타당성이 없으면 무효예요. 자, 여기 이제 목차예요. 이게. 그런데 이 파트에서 여러분들 시험범위 사실 여기서부터예요. 목적서부터. 당사자는 권리 주체할 때 앞부분에 있는 거니까 용어하기 위해서 한 거고.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 목적 쪽에서는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 요게 목차인데 목차 중에서 시험에 잘 나오는 중요한 부분 논점 그게 뭐라 그랬어요? 4번 여기 사회적 타당성 여기가 중요하다. 그러면 여기가 중요하니까 여기를 집중적으로 하고 나머지는요. 무슨 뜻인지만 알고 탁탁탁 넘어가면 된다. 확정이 무슨 뜻이에요? 확실하게 정해져야 된다. 확실하게 정해지는 거하고 같은 게 뭐라 그랬어요? 특정이다. 특정은 뭐예요? 특별하게 정해져야 된다. 식당 가서 아무거나 주세요. 아무거나 메뉴가 없어요. 내가 식당을 차리면 그 메뉴를 하나 개발하려고 그래. 아무거나 메뉴를. 그 사람들이 와서 아무거나 주세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거나라는 메뉴가 없으니까 그럼 뭐가 안 된 거예요? 특정이 안 된 거예요. 그렇죠? 특정이. 그래서 확정, 특정돼야 된다. 확실하게 정해야 된다. 특별하게 정해져야 된다. 일산에 있는 아파트 팔겠다. 특정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일산에 있는 아파트가 다 내 게 아닌데 무슨 동, 무슨 아파트, 몇 동, 몇 호. 그게 특정이다 이게요. 두 번째 가능해야 되고 세 번째 적법해야죠. 적법이란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적법. 법을 위반하면 안 된다. 그 얘기죠. 적법해야 된다는 얘기는 이거는 법을 위반하면 안 된다. 위법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위법은 법을 위반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법이요. 두 가지가 있어요. 법이 뭐가 있다 그랬어요? 뭐하고 뭐? 법률은 강행 규정이 있고 임의 규정이 있다. 임의 규정은요. 위반해도 되죠. 당사자가 달리 약정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강행 규정은요. 강행되는 거니까
달리 약정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위법하면 안 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강행 규정을 위반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얘기예요. 강행 규정을 위반하면 안 된다. 강행 규정 위반하면 무효가 된다. 근데 여기 또 할 거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 강행 규정을 다시 나눠요. 어떻게 나누냐면 효력 규정이라고 하는 것과 단속 규정이라는 걸로 나눠요. 그럼 뭘 위반했을 때 무효가 되겠어요? 효력 규정을 위반했을 때. 우리 효력 요건 하잖아요. 그러니까 효력 규정을 위반했을 때 무효가 되는 거고, 단속 규정을 위반했다. 단속은 누가 하겠어요? 공법이 해요. 사법은 개인 대 개인이니까 단속을 할 권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공법이 단속을 하는 거죠. 그럼 단속에 걸리면요, 공법에서 정한 제재를 받는 거죠. 근데 공법하고 사법은 서로 다르잖아요. 영향을 미쳐야 안 미쳐요? 안 미치니까 공법상 단속에 걸리더라도 사법상은 유효 무효. 사법상은 유효다. 그러면 자, 얘가 효력 규정인지 단속 규정인지는 누가 정해주냐? 판례요. 판례가 정해줘요. 판례가. 근데 이거는 딱 두 개만 알면 돼요. 효력 규정 하나, 단속 규정 하나, 하나씩만 알면 돼. 이거는 원래 요 내용은 특별법이에요. 특별법이니까 민법 아니잖아요. 민법 아니니까 많이 알 필요 없고 우리 시험 공미 공부할 때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아시면 돼.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에 보시면은 수수료 상한액 정하고 있죠. 그렇죠? 근데 상한액을 초과해서 중개수수료 받았어요. 그러면 법에서 받으면 안 된다고 돼 있었거든요. 근데 받으면 이건 효력 규정이다, 단속 규정이다. 효력 규정이다. 그럼 한도액을 초과해서 중개수수료 받은 건 뭐예요? 무효다. 무효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무효니까. 그래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초과 지급된 중개수수료는 어떻게 할 수 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그거는 우리 중개사한테 좋은 판례예요? 나쁜 판례예요? 네, 나쁜 판례죠. 나쁜 판례니까 그럼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판례가 나오면 우리는 거기에 따라서 다시 우리가 이렇게 대책을 세워야 되잖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다른 명목으로 받으면 되죠. 중개수수료 명목으로는 상한액까지 받고 다른 명목으로 받으면 되잖아. 다른 명목 뭐 있어요? 컨설팅. 그래요. 상담해 줬잖아요. 그러니까 컨설팅 비용으로 받고 나머지는 상한까지는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받고 분명히 중개수수료라고 정했으니까 중개수수료만 법정 상한액까지만 받으면 되는 거잖아. 나머지는 수수료를 뭘로 명목으로?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받았다. 상담해 줬잖아요. 한 시간도 내내 상담해 줬잖아. 그러니까 그거 그렇게 하면 되죠. 그렇죠? 근데 단속 규정은 뭐가 있냐면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서는 중간 생략 등기하면 안 된다. 중간 생략 등기 뭐라 그랬어요? 갑이 을하고 자기 부동산 매매 계약하고 그리고 을이 다시 병하고 또 그 부동산 매매 계약했죠. 이거 뭐 한 거예요? 타인의 권리 매매한 거죠. 그렇죠? 그럼 매매 계약 자체는 유효죠. 그래서 얘가 얘한테 소유권 이전해 주면 얘가 얘한테 또 등기해 주면 되죠. 그렇죠? 그럼 얘는요. 취득세 내야죠. 양도소득세 내야죠. 남는 거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중간을 생략해서 바로 갑이 병한테 등기해 주게 하죠. 그럼 중간 생략 등기했으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얘는요. 세금 띄어먹었죠. 취득세 안 내고 양도소득세 안 냈잖아요. 그러니까 법에서 이렇게 하면 된다 그러겠어요? 안 된다 그러겠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서 정하고 있다고. 이렇게 만약에 하면 처벌받는다.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근데 그걸 우리 판례는 뭐라고요? 단속 규정이다. 그럼 뭐예요? 단속에 걸리면 공법상 제재를 받는 거고 사법상은 뭐다? 유효다. 유효니까 얘는 뭐 한다? 소유권 취득한다. 그렇죠? 다만 걸리면 공법상의 제재 뭐겠어요? 과태료 내고 세금 추징 당하는 거죠. 안 걸리면요. 넘어가는 거죠. 근데 다 걸리나요? 아니죠. 그렇죠? 재수 없는 사람만 걸려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뭐 하면 된다 그랬어요? 단속에 걸리지 않는 101가지 방법에 대해서 공부하면 된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 하는 거예요. 그런 거. 예? 판례가 해도 된대잖아요. 사법상 뭐래? 아, 유효래잖아. 사법상 유효래니까 그럼 하면 된다 이거예요. 그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딱 그거 두 개만 알면 그럼 이게 왜 하는 거냐면 여러분들 중개사법 할 때 나올 거고 중간 생략 등기할 때 또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달리 하는 게 아니고. 제일 중요한 건 여기다. 사회적 타당성이 없으면 뭐다? 무효다.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거 있죠? 이걸 뭐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불법이요. 예, 불법이요. 이렇게 하시면서 용어 하시는 거예요. 이제 불법인데 또 땡겨놓죠. 자, 불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103조, 또 하나는 104조. 그죠? 자, 103조 반사회 질서 행위죠. 반사회 질서 행위는 어떤 거요? 조문에 나오죠.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 행위는 그게 반사회 질서 법률 행위죠. 는 뭐로 한다? 예, 무효로 한다. 그럼 이 법률 행위가 자 반사회 질서 행위, 사회 질서에 위반했는지 안 했는지는 누가 정해준다? 예, 판례. 그러니까 얘는 뭐가 중요하다? 판례. 그 다음에 103조 쪽에서 또 중요하게 나오는 게 뭐냐면 부동산 이중매매라는 게 있어요. 부동산 이중매매요. 양을 줄일 때 이제 이렇게 이제 이게 뭐라 그러냐면 이게 이제 얍삽한 건데 얍삽한 게 아니라 이게 영리한 거야. 자, 부동산 이중매매가 말이죠. 문제가 올해도 출제가 됐고 작년에도 출제가 됐어요. 그럼 내년에 여러분들 시험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냐면 뭐 대단한 거라고 해마다 문제를 내겠냐고. 낼 것도 없어 이제. 그러니까 이거는 딱 한 번 보고 우리가 상반기는 보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시험 공부 집중적으로 할 때 2학기 때 그럴 때는요. 이미 봤기 때문에 안 봐도 되는 거야. 그렇게 해서 어떻게 돼요? 양을 줄여야 돼. 근데 얘는요. 최근 5년 내에 문제가 거의 빠짐없이 문제가 나왔어요. 그럼 얘는요.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얘는 103조 다음 중 반사회 질서 법률 행위가 아닌 것은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는 우리 중개사 시험에도 나오고 감정평가사 시험도 나오고 변리사 시험도 나오고 뭐 주택관리사 시험도 나오고 다 나와. 그러니까 이게 문제 유형이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럼 103조는 뭐가 중요하다? 판례가 중요하다 이거예요. 하나 더 있네요. 104조. 104조는요. 불공정한 법률 행위. 불공정한 법률 행위는 기니까 뭐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폭리행위, 그렇죠? 조문에 당사자의 궁박, 경솔, 그 다음에 또는 무경험, 그렇죠? 그럼 또는이니까 셋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되죠. 무경험으로 인해서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 행위는 뭐로 한다? 무효로 한다, 그렇죠? 그래서 요 104조는요, 뭐가 중요하냐면 얘는 조문이에요. 조문은 뭐로 이루어져 있어요? 요건과 효과. 그렇죠? 요건과 효과. 지금 우리 금방 봤잖아요. 요건이 두 개잖아요.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 그렇죠? 그러니까 궁박은 무슨 소리고 경솔은 무슨 소리고 무경험은 무슨 소리고. 그렇죠? 그래서 궁박이 뭐라 그랬어요? 궁박. 보통 궁박해서 보통 있죠? 제가 진짜로 이거 실화인데 내가 얘기한 다 실화야. 근데 고등학교 선배가 이제 고등학교 선배이자 대학교 선배예요. 근데 그 선배가 조금 4차원이야. 그 만나면 형 요즘 잘 지내세요? 그럼 항상 그렇게 얘기해. 집에 쌀이 없어서. 집에 쌀이 없어. 아니 내가 물어봤냐고. 집에 쌀이 없어서. 그래서 형 그럼 고기만 먹어요? 아니 집에 쌀이 없어서. 그게 뭐예요? 궁박하다 이거지. 그렇죠? 그때 궁박은 무슨 뜻이었어요? 경제적으로 어렵다. 그렇죠? 근데 요즘은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이렇게 많지 않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어려운 사람이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요. 정신적, 심리적으로 어려운 거. 그렇죠? 그게 뭐다? 궁박이다. 그러니까 정신적 궁박도 포함된다. 경제적 궁박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경솔무경험은 무슨 뜻이고 현저하게 공정을 잃는 건 무슨 뜻이고. 그렇죠? 그러면 효과는 뭐예요? 무효. 그렇죠? 이 무효는요. 무슨 무효요? 그래요. 절대적 무효예요. 절대적 무효니까 1번 누구든지 무효 주장할 수 있고 2번 중요한 거 누구에게나 다 주장할 수 있다. 누구에게나 다 주장할 수 있으니까 선의의 제3자한테도 무효 주장할 수 있죠.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게 절대적 무효잖아요. 그렇죠?
언제든지 주장할 수 있다. 이제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조문, 요건, 효가 이거 물어보는 건데 이렇게 됐어요.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문제가 한 5년 안 나온 적이 있었어요. 5년 안 나오더니 2년 연속 나왔어요. 근데 올해 안 나왔어요. 올해 안 나왔으니까 내년에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나오죠. 이제 감을 잡으셨네. 그러니까 내년에는 나올 확률이 높아지는 거야.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출제위원이요. 올해 이제 내년이지 내년에. 내년도 시험은 10월 29일 날로 확정됐어요. 22일인 줄 알았더니 29일로 이게 확정이 됐어요. 일주일 더 벌었어. 그러면 내년도 시험 출제위원으로 누군가 위촉이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러면 작년도 시험 문제 보겠어요? 안 보겠어요? 보죠. 당연히. 작년에 냈던 것 또 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렇죠? 근데 그 사실 큰 이유 없어. 작년에 냈던 거 내지 말란 얘기는 작년에 시험 봤던 사람이 유리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작년에 시험 봤던 사람 그 문제 다 잊어먹었어. 아니 이미 지금 시험 보고 난 다음에 얼마 안 지났는데 다 잊어먹었어 지금. 그렇죠? 그리고 합격한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도 다 잊어먹었어. 지금 잊어먹고 있어 지금. 계속. 그러니까 한 달만 더 지나면 똑같아. 똑같아. 평등해진다니까 진짜로요. 근데 아무튼 그렇다는 거야. 그러니까 작년에 나왔던 건 오히려 안 나와요. 그만큼 또 뭐 할 수 있어요? 양을 줄일 수 있는 거 아니야, 양을. 양을 줄여야지. 그렇게 해서 줄여가는 거예요. 근데 그 줄여가는 거는 상반기에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하반기에 가서 본격적으로 공부할 땐 그때는 부담이 크니까 왜 2차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때는 줄여가는데 상반기에는요. 다 해야지. 일단 무슨 소리인지 알아야 이 민법에서 공법도 연결되고 중개사법도 연결되고 공시법도 연결되고 하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많이 배워놓는 게 좋은데 하반기에 가면 줄여야 된다고.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 건지 알아야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우리 용어한다 그랬으니까 103조 무효예요. 104조도 무효예요. 무효면 원칙은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어야죠. 그렇죠? 근데 얘는 제목이 뭐예요? 불법이에요. 불법. 불법을 원인으로 해서 지금 준 거잖아요. 근데 그 준 사람이 도로 달라 그럴 수 있으면요. 법에서 불법을 보호해 주는 거잖아. 나쁜 놈인데 나쁜 짓 해놓고 도로 내놓으라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도로 달라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103조는 따라오는 효과가 746조 본문이다. 746조가 뭐예요? 불법 원인 급여. 그렇죠? 그래서요. 103조는 뭐라 그랬어요? 둘 다 나쁜 놈이다. 그러니까 서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한다 못한다? 못한다. 서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못한다. 그럼 서로 줬으면은 서로 쌤쌤 아니냐? 그렇게 생각해. 아, 그럼 이게 뭐 저거 하는 거 아니냐? 근데 그렇지 않고요. 서로 줬을 수도 있지만 어느 한쪽만 줬을 수도 있잖아. 그렇죠? 그럼 한쪽 준 사람은 도로 달라 그럴 수 있다 없다? 없다. 응? 없다 이게요. 제가 법대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 후배 선배 중에 뭐 검사 판사 무진장 많아. 아는 사람 무진장 많아. 그러니까 혹시 어디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나한테 얘기하세요. 그러면 내가 걔네들한테 돈 갖다 줄게. 응? 그럼 나한테 이제 어떻게 해요? 그럼 그 사람한테 가서 좀 이 사건 좀 잘 좀 봐달라고. 그래서 나한테 1,000만 원도 주고 1억도 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럼 나는 어떻게 해요? 먹어버리죠. 먹어버리는 걸 뭐라 그래요 우리가? 배달 사고 났다. 그래 배달 사고. 아 내가 받아서 줘야 되는데 내가 먹어버렸잖아. 그렇죠? 그럼 안 준 거 아니야. 그럼 이제 뭐라 그래요? 야 임마 그 돈 안 줬다며. 돈을 내놔 임마. 그럼 내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아 뇌물로 갖다 주라 그랬다며. 그렇죠? 그러니까 뭐야? 불법 원인 급여예요. 불법 원인 급여니까 나한테 도로 달라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 그렇죠? 나 아는 사람 많아. 많다니까. 높아. 부장판사 뭐 이런 거 많아. 그러니까 뭐예요? 말씀만 하시라고. 말씀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해요 못해요? 못해요. 그런데 104조는요. 746조 단서가 적용이 된다. 왜요? 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누구하고 누가 있어요? 궁박자가 있고 폭리자가 있죠. 그 조문에서 불법의 원인이 수익자에게 있는 경우에는 수익자가 누구예요? 수익자가 폭리자죠. 말 그대로 폭리자 어떤 사람이에요? 폭리를 취한 사람이잖아요.
어떤 사람이요? 나쁜 사람이요. 나쁜 사람이니까 얘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렇죠? 궁박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말 그대로 불쌍한 사람이에요. 불쌍한 사람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도로 달라 그럴 수 있어야죠. 그래야 이 사람을 보여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궁박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는데 폭리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렇죠? 요거 딱 정리하시는 거야, 지금. 요게 조문이라요, 조문. 자, 그러면 이제 자, 목적 하셨죠. 그렇죠? 자, 목적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뭐 하면 돼요? 세 번째. 세 번째 의사 표시하시면 되죠. 자, 의사 표시가 뭐예요? 예, 내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죠. 그렇죠? 반 잘라요. 의사를 표시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그게 의사 표시다. 그래서 의사 표시는 이렇게 그렸죠. 이렇게 그리면 의사 표시다. 이 사람이 누구다? 의사 표시하는 사람 표의자. 그렇죠? 맞은편에 있는 사람 상대방. 그러면 내심의 의사는요. 내심이잖아요. 밑에다 쓴다 그랬죠? 내심의 의사. 위에는요. 표시 행위. 그렇죠? 그럼 의사 표시가 성립하려면요. 내심의 의사도 있어야 되고 표시도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근데 의사는 있는데 표시가 없어요. 그러면 의사 표시 성립해야 안 해요? 안 해요. 법률행위 성립해야 안 해요? 안 해요. 법률 효과 발생해야 안 해요? 안 해요. 뭐 얘기했어요? 지난주 숙제 내준 것 같은데? 내심의 의사는 부인을 사랑해요. 내심의 의사는 부인을 사랑한다고. 그렇죠? 그런데 한국 남자, 그중에서 경상도 남자, 그중에서도요. 부산 남자는 잘 표시를 한다 안 한다? 잘 안 한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잘해요. 젊은 사람들은 잘하는데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잘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안 하니까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된다? 해야 된다. 살아남으려면 그들이 원하는 걸 해줘야 살아남을 수 있다. 공인중개사 업계는 이미 어떻게 했어요? 여성들이 장악을 했어요. 90% 이상이 여성이야. 그럼 내가 중개사로 살아남으려면요. 그들이 원하는 걸 할 줄 알아야 내가 살아남을 수 있다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표시행위를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해야 된다. 내가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표시행위는 꼭 말로 안 해도 된다. 뭐 해도 된다. 깨톡 보내도 된다. 그렇죠? 그게 뭐예요? 문자, 문서로 할 수도 있고, 그렇죠? 아니면 명시적으로 할 수도 있고, 뭘로 할 수도 있다. 묵시적으로 할 수도 있다. 묵시적으로 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뒤에 가서 안아주라 그랬죠. 정면으로 가서 안아주려 그러면 도망가. 이게 미친나 이게. 예? 그러니까 뒤로 가서 안아주시라 그랬잖아. 그게 뭐 하는 거예요? 표시행위 하는 거예요. 표시행위. 너무 우리가 표시에 약해. 그러니까 표시를 해야지 의사 표시가 뭐가 된다? 성립이 된다. 그렇죠? 그래서 의사도 있고 표시도 있죠. 이제 의사 표시 성립했죠. 근데 얘가 효력을 발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1번. 의사하고 표시가 뭐가 돼야 된다? 표시가 일치해야죠.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면 일치한 대로 법률 효과 발생해요. 그렇죠? 그러면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의사 표시가 일치하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하는 거지. 의사 표시가 일치하지 않은 게 뭐가 있다? 세 가지가 있다. 제일 첫 번째, 지인이 아닌 의사 표시가 있고, 자, 지인이 아닌 의사 표시는 뭐라 그랬어요? 말 그대로 하세요. 말 그대로. 진의가 아닌 걸 표시했죠. 진의가 뭐예요? 내심의 의사예요. 내심의 의사와 표시가 지금 다르죠. 그렇죠? 그래서 내심의 의사는요. 증여할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증여할 마음이 없어요. 근데 증여한다고 했죠. 왜 증여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런 건 기억이 잘 난다니까. 그런 거는. 감남이고 을려인데 예뻐. 그래서 감남이 을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래서 증여할 마음 없이 증여했죠. 근데 문제에서는 증여할 마음이 없다. 그걸 안 써줘요. 뭐라고 써주냐면 이렇게 써줘요. 을려가 변심을 하면 도로 뺏어올 생각이었다. 을려가 변심을 하면 도로 뺏어올 생각이었다. 무슨 소리예요?
처음부터 줄 마음이 있다 없다? 처음부터 줄 마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증여할 마음 없이 이렇게는 안 써준다고. 그러니까 독해를 해야지, 독해를. 아, 그게 그런 뜻이구나. 그렇죠? 그러면 이게 진이 아닌 의사표시예요. 그럼 얘는요, 표의자죠? 그렇죠? 감남은 증여할 마음이 없다는 걸 알고 했어요, 모르고 했어요? 알고 했죠. 그렇죠? 바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알고 했어요, 알고. 알고 한 게 진이 아닌 의사표시다. 이게 용어예요. 그럼 진이 아닌 의사표시가 뭐냐?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았는데 표의자가 어떻게 한 거다? 알고 한 거다. 그게 진이 아닌 의사표시다. 응? 두 번째 뭐 했어요? 예, 통정 허위 표시했어요. 통정 뭐라고요? 예, 짜고. 그렇죠? 정을 통했죠. 짜고. 허위 표시는요? 거짓말한 거죠. 둘이 짜고 거짓말한 거예요. 근데 통정 어감이 안 좋다 그랬어요. 요즘 이런 표현 잘 안 써요. 그렇죠? 그다음에 허위 표시 6글자잖아. 그래서 줄여 가지고서 요즘 뭐라 그런다? 가장행위. 가장행위 그래요. 가장행위. 둘이 짜야 되니까 뭐 얘기했냐면 얘한테 채권자가 있어요. 그렇죠? 채권자가 자 강제 집행 들어올라 그러니까 이 둘이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둘이 매매할 마음 없죠. 그런데 매매한 것처럼 해서 그래서 얘가 얘한테 등기를 옮겨 놓는다 그랬죠. 강제 집행 면탈할 목적으로 뭐 했다? 가장 매매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 둘은요. 매매할 마음이 없다는 걸 안다 모른다. 너무 잘 알죠? 알고 플러스 뭐 한 거다? 짜고. 이게 통정허위 표시 용어예요. 통정허위 표시는 내심의 의사와 표시행위가 일치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한 거다? 알고 플러스 짜고 한 거다. 세 번째는 착오죠. 착오는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홈쇼핑 사례 얘기했죠. 원래 정가가 100만 원짜리 노트북인데 그럼 내심의 의사가 얼마요? 100만 원이죠. 근데 홈쇼핑 회사 직원이 홈페이지에 올릴 때 동그라미 하나 빠뜨렸다. 그래서 얼마? 10만 원. 그럼 내심의 의사 표시행위가 일치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홈쇼핑 회사는 알고 그랬어요? 모르고 그랬어요? 모르고 그랬죠. 모르고. 이게 뭐예요? 착오예요. 그러니까 착오는 뭐냐? 의사하고 표시가 일치하지 않았는데 표의자가 모르고 한 게 착오다. 모르고 한 게. 모르고 노래 제목이 있는데 모르고. 나이 드신 분이 누구 노래 제목인지 아세요? 모르고. 모르고. 아, 모르시는구나. 나훈아 노래 제목에 모르고가 있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또 그러더라고. 또 모르리가 있대. 모르리. 네, 모르리. 그건 남진 선생님 노래 제목에 모르리가 있어. 근데 모르고를 모르리로 알고 있어. 그게 착오야. 그게 착오라니까. 예? 그게 착오예요. 모르고 요게 뭐라고요? 요게 착오라고요. 착오. 자, 두 번째. 의사 표시가 일치해야 되는데 일치하지 않았죠. 두 번째 뭐가 없어야 된다? 하자가 없어야 된다. 근데 하자가 있잖아요. 하자가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얘는 아니다. 그러니까 의사하고 표시는 어떻게 된 거예요? 일치한 거죠. 다만 의사 표시 과정에 뭐가 있다? 하자가 뭐예요? 결함이 있다. 하자 있는 의사 표시. 그래서 의사와 표시는 뭐 했는데? 일치했는데 의사 표시 과정에 하자가 있다. 왜? 의사 표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유롭게 해야 돼요. 그 자유롭게 하는 걸 임의로 한다 그래. 임의로 하는 거 자유롭게 해야 되는데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서 의사 표시를 했어요. 그게 뭐 있어요? 사기가 있고 그 다음에 강박이 있어요. 사기는 내심의 의사도요. 매도할 마음 있죠. 표시행위도 매도한다고 했죠. 의사하고 표시는 일치했는데 얘는 왜 판다 그랬어요? 상대방의 기망행위에 뭐해서? 속아서. 그렇죠? 사기는 뭐해서? 속아서. 그렇죠? 자, 강박은 뭐가 강박이겠어요? 폭행, 협박. 그렇죠? 쫄아서. 그래서 그 땅을 나한테 주지 않으면
너 그 땅에 심어버린대지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증여한다고 했죠. 얘는 왜 증여한다 그랬어요? 폭행 협박 때문에 쫄아서. 그러니까 사기는 속아서 강박은 쫄아서 한 거죠. 그렇죠? 그럼 용어 정리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자, 용어라고 하는 게 요건 플러스 효과. 그렇죠? 요건 플러스 효과는 어디 나와 있어요? 조문. 조문에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진이 아닌 의사표시 107조죠. 107조 1항에 뭐라고 돼 있어요? 표의자가 진이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게 뭔 소리예요?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뭐다? 효력이 있다? 유효.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뭐다? 유효. 효력이 있다. 근데 뭐라고 돼 있어요? 여기 상대방이 증여할 마음이 없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알았다 뭐예요? 악이. 거나 오와. 알 수 있었을 경우 과실이죠.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뭐다? 무효. 그렇죠? 근데 이 무효는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무슨 무효요? 상대적 무효요. 그렇죠? 이 진이 아닌 의사표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 그랬냐면 진의요. 이 진의가 뭐냐? 이게 진의는 어떻게 해야 된다? 외워야 된다. 왜 외워야 된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진의가 아니다. 우리 일상생활의 진의는 뭐예요? 네 진의가 뭐니? 그러면요. 진정으로 바라는 게 뭐냐? 그게 우리 일상생활의 의미잖아요. 그렇죠? 근데 법에서는 진정으로 바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뭐다?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라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한다. 그래서요. 강박 상태에서 증여했죠. 그럼 진정으로 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지만은 그런데요. 안 주면요. 땅에 신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최선은 뭐예요? 증여하는 거죠. 그러니까 강박 상태에서 증여했죠. 증여하겠다는 내심의 의사는 있다, 없다? 많이 좋아졌어. 증여하겠다는 내심의 의사는 있어요, 없어요? 있다,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요걸 시험 문제 낼 땐 걔네들은 그렇게 절대 안 낸다 이거예요. 강박 상태에서 증여했어요. 증여하겠다는 내심의 의사는 결여된 것이다, 아니다? 결여된 것이 아니다. 강박 상태에서 증여했죠. 진이 아닌 의사 표시다, 아니다? 진이 아닌 의사 표시다, 아니다? 이래서 문제가 뭐냐면 민법이 문제가 아니라 국어가 문제다 이거예요. 국어가. 말은 알아요, 말은. 근데 문제를 낼 때 걔네들이 그렇게 안 내잖아. 국어가 문제라고, 국어가.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를 풀어야 된다 이게 문제를 빨리 풀어서 빨리 적응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안다니까 강박 상태 증여하겠다, 증여했다 이거예요. 그럼 증여하겠다는 내심의 의사 있다. 안다니까 누가 몰라? 그런데 문제를 그렇게 안 물어보잖아. 강박 상태에서 증여한 경우에 증여하겠다는 내심의 의사 여기 있네. 있잖아요. 여기 지금 증여하겠다는 내심의 의사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걔네들이 물어볼 때는 증여하겠다는 내심의 의사는 결여된 것이다, 아니다. 벌써 돌려서 물어보잖아. 돌려서. 그렇죠? 진이 아닌 의사 표시다, 아니다? 아니죠. 아니고 뭐예요? 하자 있는 의사 표시네. 하자 있는 의사 표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이게 사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죠?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이걸 해결을 해야 돼, 빨리.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돼? 제일 좋고 제일 쉽고 빠르고 편한 방법 뭐예요? 그래요. 외우는 거야. 제일 편하잖아요. 외우는 게 제일 편하잖아. 근데 이걸 자꾸 이해를 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자꾸 어떻게 이해해요?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알고 있던 그 진의로 자꾸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해가 돼, 안 돼? 안 돼. 이상하다. 이게 도대체 왜 그런지 이상하다. 이상할 수밖에 없지. 의미가 다른데. 그러니까 이거 갖고서 1시간씩 붙잡고 있어요. 강박 상태 증여한 것 같고. 말이 이게 도대체 뭔 소리냐 이렇게 된다니까. 그러니까 빨리 어떻게 해야 돼요? 외우고 넘어가는 게 훨씬 쉽고 빠르고 편한 방법이라고요. 여기서는 진이 아닌 의사표시 중요한 건 그거예요. 진의가 도대체 뭐냐. 그래서요? 자, 두 번째. 통정의 표시는 뭐다? 우리 짜고 거짓말했어요. 뭐다? 무효. 그렇죠? 108조 무효. 근데 이 무효는 어떻게 된다고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상대적 무효죠. 여러분들 시험범에 나오는 무효가 8번 있어요. 그런데 이 두 개만 뭐예요? 상대적 무효요.
이 두 개만 상대적 무효니까 나머지는요. 다 절대적 무효예요. 다 절대적 무효니까 다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두 개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외워야 돼. 왜? 법에서 특별히 정했잖아요. 107조 2항, 108조 2항에서만 전항의 의사표시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 뭐 얘기하는 거냐면 조문이 중요하다고요. 여러분들한테 공부할 때 제일 첫 번째 기본이 되는 게 조문이에요. 조문. 그렇죠? 그래서 자 통정 허위 표시는 문제 나올 수 있는 게 두 가지라 그랬어요. 하나는 사례. 가장 매매는 물어보면 거의 100%, 95% 이상이 사례를 물어봐요. 응? 두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제3자요. 올해 뭐 나왔냐? 올해 이거 나왔어요. 제3자. 허위 표시 제3자 물어봤어요. 그렇죠? 그러면 내년에 또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요? 안 나온다니까. 이거 언제 나왔냐면 22회 때 한 번 나왔어요. 다음 중 허위 표시에서 보호되는 제3자가 아닌 자는 22회 때 나왔어요. 그런데 올해가 26회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4년 만에 나왔네. 그럼 다음에 나오려면요. 30회네. 30회까지 공부 안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 안 나와 이거. 응? 그런데 얘는요. 나올 확률이 높은 거지 그러니까. 그렇죠? 나중에 하반기 가면 이쪽에 집중하시는 거야. 이건 어떻게 하면 돼? 그냥 외우고 넘어가면 돼. 아 이거는 무슨 뜻인지 외우고 딱 넘어가면 된다고. 딱 3명만 알면 돼 그냥. 그러니까 딱 외우고 넘어가고 여기에 집중하시라고. 여기에. 자, 그 다음에 차고 합시다. 차고는요. 109조죠. 조문에 뭐라고 돼 있어요?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을 때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중과실은 취소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착오는요. 언제 취소할 수 있어요? 중요 부분이고 그 다음에요. 중과실이 없으면 그럼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 취소는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렇죠? 그러면 중요 부분이 뭔 소리고 중과실이 뭔 소리고 다 판례에서 정하고 있어요. 중요 부분은요. 알았더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 플러스 경제적 불이익이 있으면 중요 부분이죠. 생각해 보세요. 홈쇼핑 회사가 알았으면요. 100만 원짜리 10만 원이라고 썼겠어요? 알았으면 그렇게 하지 않았겠죠. 경제적 불이익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100만 원짜리 10만 원에 팔아야 되니까 중요 부분이죠. 근데 중과실은요. 중자가 들어갔다는 얘기는 주의를 현저히 결여해야 돼. 현저히. 주의를 현저히 결여하기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거의 없어. 여러분들한테 시험에 나왔던 거 하나 있어요. 뭐가 있었냐면 이건 여러분들한테 좋은 판례야. 자, 땅을 사요. 토지를 매매 계약하는데 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 계약하면서 토지 대장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중개사도 통하지 않고 토지 매매 계약을 하는데 그런데 토지 대장도 확인하지 않았다? 이거는 너 중과실이 있다 이게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뭘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중개사 통하라는 얘기지. 그럼 중개사가 그만큼 뭐란 얘기예요? 전문가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공인중개사의 전문성을 인정해 준 판례잖아. 아니 네가 뭘 안다고 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토지 매매 계약을 하면서 토지 대장도 확인해 보지 않았냐. 그럼 넌 주의를 어떻게 한 거다? 현저히 결여한 거다. 응? 그러니까 중개사한테는 좋은 판례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판례 알고 있다가 막 써먹어야 돼. 응? 중개사 통하지 않고 매매 계약했다가 응? 중과실 있으면 취소도 못 한다고. 그렇죠? 응? 그런 거 써먹어야 된다고. 그래서 중요 부분이고 중과실이 없으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자 여기 중과실 있어요? 없어요? 동그라미 하나 빠뜨린 게 중과실이다 아니다? 아니요. 그냥 과실이요. 중과실 웬만하면 없다니까.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홈쇼핑 회사는? 취소할 수 있죠. 취소하면 어떻게 돼요? 지금 일단 표시된 대로 10만 원의 매매 계약이 성립했는데 취소됐으면 소급해서 무효가 됐으니까 홈쇼핑 회사는요. 물건 안 보내면 되고 이행하기 전에는 이행할 의무가 없고 이미 물건 보냈죠. 그럼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면 되는 거고. 근데 얘가 제3자한테 팔았어. 몰라. 선의의 제3자한테는 대항해요 못해요? 대항 못하죠. 대항 못하니까 이 홈쇼핑 회사는 제3자한테는 반환 청구 못하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얘한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면 되겠죠. 어떻게 했겠어요? 10만 원에 사서 얘가 어떻게 했겠어? 90만 원에 팔았어. 아니 100만 원을 팔면 안 사지. 홈쇼핑 가서 사지. 뭘 믿고. 그렇죠? 그러니까 90만 원에 팔았어. 그럼 얘 얼마 남았어? 80만 원 남았는데 그럼요. 80만 원 내놔.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얘한테는 대항을 못하지만은 무효를 주장 못하지만은 얘한테는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는 거잖아. 그렇죠? 자, 그래서 착오는요 중요 부분이고 중과실 없으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근데 사기 강박은요 그냥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취소할 수 있는 경우가 딱 3개잖아요. 제한 능력자 누구 있었어요?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 착오, 그다음에 사기 강박만 취소할 수 있잖아. 다른 건 다 뭐예요? 무효잖아. 그렇죠? 응? 그런데 이 취소하고 이 취소는 뭐가 다르다 그랬어요? 얘는요. 아무 때나 취소 못하고 중요 부분이고 중과실이 없을 때만 취소할 수 있는데 얘는 그런 얘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요. 중요 부분이 아니어도 취소할 수 있고 중과실이 있어도 취소할 수 있는 거죠. 조문에 그런 얘기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착오는 원칙적으로 취소가 안 되는 거예요. 예외적으로 중요 부분이고 중과실이 없을 때만 취소할 수 있는 거고 얘는 원칙적으로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기 강박은 조문이 110조 1항이 있고 110조 2항이 있죠. 110조 1항은요. 당사자 사이죠. 갑하고 을하고 매매 계약을 했죠. 둘이 당사자죠. 그런데 을이 갑한테 뭐 했어요? 사기를 쳤죠. 사기에 속아서 갑이 을한테 판 거잖아요. 그럼 하자 있는 의사표시한 사람은 갑이죠. 얘가 누구예요? 취소권자죠. 그럼 취소는 누구한테 해요? 상대방한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하면 돼? 얘한테 그냥 취소하면 되죠. 그냥 취소하면 된다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 항은요. 제 3자에 의한 사기 강박이잖아요. 그러면 매매 계약을 갑하고 을하고 했죠. 둘이 당사자죠. 그런데 누가? 병이 갑한테 사기를 쳐가지고서 갑이 을하고 매매 계약한 거잖아. 그렇죠? 그럼 매매 계약의 당사자는 갑하고 을이니까 병은 누구예요? 제3자. 제3자가 사기친 거죠. 그럼 이 갑은 뭐예요? 하자 있는 의사표시한 사람이니까 얘가 취소권자죠. 취소는 누구한테 해야 돼요? 상대방 을한테 해야죠. 취소는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니까 얘는 얘한테 하는 게 아니라 얘한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뺨은 여기 와서 맞고 눈은 얘한테 흘기는 거잖아. 얘가 얘한테 취소하면요. 얘는요. 소급해서 무효가 되니까 부당이득 반환해야 되잖아. 얘한테 유리해요, 불리해요? 불리해요. 얘가 사기쳤어요? 아니죠. 얘가 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무 때나 얘가 취소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겠죠. 그러니까 얘가 뭐 할 때? 얘가 이렇게 사기쳤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만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요 상대방이 얘가 사기쳤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오와 알 수 있었을 경우에만 이 갑은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어요. 이 취소는 누구한테 대항하지 못한다?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얘 사기에 속아서 얘가 얘한테 팔고 등기해 줬죠. 그랬더니 이 을이 정한테 또 팔고 등기해 줬겠죠. 그렇죠? 그러면 갑은 누구한테 취소해야 돼요? 을한테 취소해야죠. 취소했어요. 어떻게 됐겠어요? 매매 계약은 소급해서 무효가 됐죠. 이 무효를 이 선의의 정한테는 주장한다 못한다? 주장을 못하는 거예요. 얘한테는 주장을 못하니까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 얘는 선이면 소유권 취득하는 거예요. 소유권 취득했으니까 이제 얘는 얘한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얘는 얘한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면 되겠죠. 그렇죠? 얘는 얘한테는 뭐 하면 되겠어요? 이놈이 얘한테 사기쳤잖아요. 사기. 그게 뭐겠어요? 불법행위야. 불법행위가 불법행위를 이유로 뭐 할 수 있겠어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겠죠. 이놈이 사기쳤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해야지. 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얘기한 거냐? 조문 얘기했어요. 조문.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있어요. 의사표시 쪽에서 5번째가 뭐냐면 효력 발생이에요. 자, 그러니까 의사표시는 논점이 5개가 있는 거예요. 의사표시는 논점이 5개가 있어. 논점이 뭐예요? 제일 먼저 진이 아닌 의사표시 2번째, 동정의 표시 3번째, 착오 4번째, 하자 있는 의사표시 5번째, 효력 발생. 이렇게 5개 논점 중에서 문제가 2문제 나온다고.
문제 나오는 게 이게 딱 정해져 있어요. 법률행위 나오잖아요. 제일 첫 번째 목적 있잖아요. 여기 103조, 104조. 여기서 두 문제 나와요. 응? 그다음에 여기 의사표시에서 두 문제 나와요. 대리가 제일 많이 나와요. 대리가 세 문제 나와요. 그다음에 무효와 취소가 그다음이죠. 두 문제 나와요. 조건과 기한이 한 문제 나와. 그래서 전부 몇 문제? 10문제. 정해져 있다니까요. 다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조건과 기한이 안 나왔어요. 문제가. 그래서 민총이 9문제 나오고 한 문제가 물권법에서 더 나왔어. 물권법이 15문제 나왔고 거의 비슷하긴 한데 가끔 이렇게 차이가 있을 때는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서 몇 문제 나온다는 게 정해져 있고 그다음에 논점이 딱딱 정해져 있다니까. 그러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진위 아닌 의사표시는 뭐가 중요하냐고. 진위. 맨날 이거 갖고 물어봐요. 이거 딱 할 거 딱 내용 정해져 있어요. 통정의 표현 둘 중에 하나야. 사례 아니면 제3자야 물어보는 거. 이걸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기출문제예요. 기출문제 보면 문제 유형이 딱 이 두 개밖에 없어.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국가고시 다 그래. 다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더 문제 안 되는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런 문제는 있어요. 넓게 물어보는 문제 있어. 종합해서 물어보는 문제. 다음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 중 사실과 다른 것은 1번 지문은 이거 물어보고 2번은 이거 물어보고 3번은 이거 물어보고 4번은 이거 물어보고 5번은 효력 발생 물어보고 이렇게. 그렇게 하면 각 나라 태극기 문제죠. 각 나라의 대표적인 애들 물어보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면 넓게 물어보는 거잖아요. 넓게 물어보는 문제가 문제 유형에 익숙치 않아 그래서 그렇지 여러분들한테 쉬운 거예요. 왜? 태극기 물어볼 거 아니야. 제일 대표적인 거. 그렇죠? 그러니까 깊게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깊게 안 들어가요. 넓게 물어본다는 얘기는 깊게 안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깊게 안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대표적인 것만 물어보니까 문제 맞추기가 더 쉽다고. 이전에 우리 시험에 나왔던 지문 범위 내에서 그대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더 쉬운 거야 그거는. 응? 그러니까 그런 건 걱정하실 필요 없어. 대표적인 것만 하면 되니까. 착오도요 딱 정해져 있어요. 동기의 착오라는 게 있어요. 제일 많이 나오는 게 그거예요. 응? 그 다음에 착오와 관련된 다른 제도와의 관계가 있어요. 그거 딱 그거만 정리하시면 돼. 착오의 경우에 불법행위가 성립하느냐 안 하느냐 뭐 이런 거 있어요. 응? 그러니까 딱 그거만 정리하시면 되고 사기강박 지금 했잖아요. 우리 조문. 당사자 사이냐 제3자냐. 이게 문제 나올 때 문제가 딱 또 정해져 있다니까. 뭐로 나오냐면 자 대리인이 얘가 대리인이에요. 대리인이 상대방한테 사기강박했어요. 응? 그럼 상대방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본인이 알든 모르든 어떻게 할 수 있다. 그냥 취소할 수 있다. 왜? 대리는 누구다? 당사자다. 대리는 당사자잖아요. 그러니까 당사자 사이의 사기강박이라는 얘기는 지금 대리인이 상대방한테 사기강박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누가 친 거예요? 당사자가. 그럼 상대방은요? 본인이 알든 모르든 어떻게 할 수 있다? 그냥 취소할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오겠어요? 대리인이 상대방한테 사기강박한 경우에 상대방은 본인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해서 취소할 수 있다? 거짓말이잖아. 대리인이 누구냐고요? 아까 했잖아 우리. 대리인이 누구요? 당사자요. 그러니까 대리인이 사기강박했으면 당사자가 사기강박한 거 아니야. 그럼 1항이잖아요. 1항이니까 상대방은요. 그냥 취소하면 되는 거잖아. 근데 그걸 말을 바꿔야 되니까 이렇게 낼 거 아니냐고. 상대방이 알았거나 본인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해서 취소할 수 있다? 거짓말이지. 그렇죠?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뭐 별거 없어요. 여기도 딱 정해져 있어요. 효력 발생도. 효력 발생 제일 먼저 효력 발생 시기죠. 효력 발생 언제 한다 그랬어요? 조문이에요. 111조 그 다음에 112조 조문이에요. 상대방에 있는 의사표시는 언제 효력 발생해요? 표백이에요? 발신이에요? 도달이에요? 요지예요? 도달이에요. 그렇죠? 도달됐을 때 효력 발생한다. 도달됐을 때 효력 발생한다. 이걸 도달주의라 그래요. 그럼 도달이 무슨 소리냐? 도달 뭐 얘기했어요? 우편함에 투입됐다. 그렇죠? 상대방 영역으로 진입했고 언제든지 뽑아볼 수 있는 상태에 놓여졌다. 요지 가능성이라 그래요. 만약에 뜯어서 읽었으면요. 편지를 뜯어서 읽었으면 그건 요지. 내용을 안 거고 요지 가능성이 있는 상태에 놓여지면 도달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도달되면요. 표의자는 의사표시 효력을 주장할 수 있죠. 근데 도달이 안 되면요. 표의자는 의사표시 효력을 주장해요, 못해요? 못해요. 도달의 효력을 주장 못하니까 누가 도달 여부를 입증해야 되겠어요? 도달은 누가 입증해야 되겠어? 표의자가. 왜? 불이익을 지가 지지 않으려면 지가 도달했는지 못했는지를 입증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표의자가 입증을 해야 돼. 입증과 관련해서 판례 2개 있어요. 맨날 그거 나와. 응? 보통 우편으로 보냈어요. 보통 우편.
보통 우편으로 보냈는데 그러면 같은 부산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얼마면 도착한다? 일주일 지났다 이게. 그럼 상대방 도달된 것으로 상대방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안 된다니까. 보통 우편은 상당한 기간이 지났더라도 도달된 것으로 추정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래서 우리 법에서 뭐 보내요? 내용 증명 보내잖아요. 내용 증명 등기 우편은 반송이 없으면 도달된 것으로 본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할 때 키워드 결론 얘기했잖아요. 키워드 보통 우편 나왔어. 보통 우편. 그럼 결론은 뭐예요? 도달된 것으로 추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중간에 나오는 건 다 뭐예요? 허당이에요. 허당. 필요 없다니까. 그렇죠? 어제 박대근 선생님 개론 강의할 때도 보니까 그렇게 얘기하더만 나하고 똑같이. 응? 뭐 나오면 보다 얘기하더만 똑같다니까. 보통 우편 나와요. 보통 우편 나오면 결론은 뭐예요? 도달된 것으로 추정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내용 증명 나왔어. 그럼 결론은 뭐예요? 도달된 것으로 본다. 맨날 그거 나온다니까. 맨날 그거.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조문 하나 더 있죠. 자, 표의자가 의사 표시하고 난 다음에 사망하거나 행위 능력을 상실하더라도 조문에 뭐라고 돼 있어요? 의사 표시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말이 어렵다.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뭐라 그랬어요? 전라도 사투리로 거시기라 그랬죠. 36,000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 거시기야. 의미가 그때그때 다르다. 그게 뭐라 그랬어요? 그래서 도달하면 뭐 한다? 효력 발생한다. 그렇죠? 도달하면 효력 발생하는데 문제를 낼 때 그거 말 조금 바꾸는 거예요. 상대방이 있는 의사 표시잖아요. 그걸 뭐로 바꾸냐? 청약이요. 청약이 뭐예요? 상대방이 있는 의사 표시거든. 그럼 청약하고 난 다음에 청약자가 사망하거나 행위 능력을 상실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도달하면 효력 발생한다. 그래 말 그것만 바꾼 거야. 그것만 바꿔서 문제 내는 것뿐이에요. 두 번째 뭐 있었어요? 제한 능력자에 대한 효력이요. 그러면 이렇게 그리면 표의자고 상대방이죠. 상대방이 지금 누구라는 거예요? 제한 능력자죠. 자, 상대방이 제한 능력자예요. 그럼요. 조문에 뭐라고 돼 있어요? 표의자는 제한 능력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얘는 얘한테 대항을 못해요. 대항 못한다 무슨 소리요? 법률 효과를 주장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얘는 얘한테 의사표시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렇죠? 그런데 조문에 뭐라고 돼 있어요? 얘 누가? 법정 대리인이 도달을 알고 난 이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걔네들은 항상 그렇게 얘기하잖아. 그럼 뭐예요? 이 법정 대리인 도달을 알고 난 다음에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뭐야? 의사표시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조문이에요. 조문. 조문 해석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효력 발생해서 물어보는 것도 딱 지문이 정해져 있다니까. 그 범위 내에서 문제 나와요. 다른 거 없어요. 그러니까 그 범위 내에서 하시면 된다고. 됐어요? 자, 그래서 여기가 의사표시. 지난번에 여기까지 했죠. 그렇죠?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가 일반적 효력 요건이죠. 그렇죠?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뭐 해요? 네, 특별 효력 요건 하죠. 특별. 응? 자, 이제 특별이요. 목차만 얘기하고 쉬었다 합시다. 특별 효력 요건. 왜 특별하다 그랬어요? 왜 특별하냐면 일반적인 법률 행위하고 다르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라 그랬어요? 제가 다 특별하죠. 여러분들은 다 특별하다. 왜 특별해요? 소중하니까. 왜 소중해요? 아니, 지구상에 한 명밖에 없다니까. 다른 사람하고 다르니까. 그래서 다 소중한 존재라고. 그래서 특별한 이유는 일반적인 법률행위하고 다르니까. 일반적인 법률행위는요. 법률행위 한 사람한테 법률 효과가 기속이 되는데 대리는요. 법률행위는 대리인이 했는데 효과는요. 본인한테 기속되니까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특별 효력 요건의 첫 번째 대리는 그러면 대리인이 법률행위 했는데 효과가 본인한테 기속되는 이유가 뭐예요? 대리권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대리인이 뭐가 있어야 돼요? 대리권이 있어야 돼요. 이게 효력 요건이야. 근데 우린 뭐 하는 거야? 효력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리인이 대리권이 없죠.
없이 뭐 했어요? 대리행위 했죠. 대리인이 대리권이 없이 대리행위 한 게 뭐다? 무권대리다. 무권대리하는 거예요. 무권대리. 응? 무권대리는 뭐다? 효력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니까 무효죠. 왜 무효? 취소할 수 있는 거 빼고 나머지 다 무효요. 취소할 수 있는 거 3개밖에 없다니까? 그러니까 자 무권대리는 뭐다? 무효요. 무효.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무효와 취소라는 거 하고 또 뭐 한다 그랬어요? 조건과 기한한다 그랬죠? 조건과 기한. 그렇죠? 일반적인 법률행위는 언제 효력 발생해요? 금방 했으니까. 도달했을 때. 의사표시가 도달했을 때 효력 발생한다고 금방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조건 기한이 붙어 있는 법률행위는 언제 효력 발생해요? 조건이 성취가 됐을 때 기한이 도래했을 때. 그러니까 다르잖아 또. 일반적인 법률행위하고 다르잖아. 그러니까 특별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조건 성취 시 그 다음에 기한 도래 시 효력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건은요. 도래가 장래 확실한 사실, 불확실한 사실. 불확실한 사실. 뭐 얘기해 줬어요?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면 1억 원 주겠다. 중개사 시험에 합격하는 건요. 대단히 불확실한 사실이다. 그래서 뭐다? 조건이다. 그렇죠? 그런데 기한은요. 도래가 확실한 사실이죠. 서울에 첫눈이 내리면 너한테 빌린 돈 갚겠대요. 서울에 첫눈이 내리면. 서울은 첫눈 내려야 안 내려요? 예, 반드시 내려요. 그렇죠? 그럼요. 다만 언제인지 모르는 것 뿐이잖아. 그렇죠? 갑이 죽으면 갑은 죽어야 안 죽어요? 아, 죽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것 뿐이지. 기한이죠. 그런 기한을 불확정 기한이라 그래요. 조건이 성취됐을 때 효력 요건이니까 효력이 발생할 수도 있고 소멸할 수도 있어요. 효력이 발생하면 이걸 뭐라 그러냐 하면 정지 조건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또 용어죠. 이거 어떻게 돼요? 외워야 돼요. 왜? 이해가 안 돼. 효력이 발생하는데 정지되잖아요. 그러니까 탁 안 와닿는다고 바로. 그렇죠? 그런데 효력이 소멸하면요. 그건 뭐라고요? 해제 조건이요. 그런데 기한이 도래했을 때 효력이 발생하면 그걸 뭐라 그런다? 시기라 그러고요. 기한이 도래했을 때 효력이 소멸하면 그걸 뭐라 그런다? 종기라 그러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 정지 조건하고 시기하고는 같은 의미구나. 해제 조건하고 종기는 같은 의미구나. 그렇죠? 그런데 여기 정지 조건은요. 요거는 외워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 그래야지 의미가 빨리빨리 전달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 오늘은 특별 효력 요건 하실 거야. 대리, 그 다음에 조건과 기한, 중간에 또 뭐 해야 돼요? 무효와 취소. 그렇죠? 무효와 취소. 오늘 우리 민총 다 하는 거예요. 하루에 끝낼 수도 있어요. 민총을 이렇게. 응? 하루에. 그렇죠? 그럼 조금 쉬었다가 이제 여기 대리서부터 보십시다.